자, 여러분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카세미루가 사우디로 간다는 이적설이 좀 들리고 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는 진짜 깊은 단계까지 진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카세미루 얘기하면서 맨유 미드필더 전반기 평가 같은 거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텔레그래프에서 카세미루가 알나스르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나스르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카세미루도 이제 92년생이다 보니까 선수의 말년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더 주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땡길 수가 있죠. 그리고 맨유에서도 카세미루가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까지 왔잖아요. 카세미루 기량이. 그래서 카세미루 본인 자체도 이제 내가 지금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세미루가 현재 맨유에서 받는 주급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진 않은데 옆에 이제 파란 딱지가 붙어있는 선수들은 두 군데 이상에서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맞는 주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카세미루가 맨유에서 주급 1위입니다. 뭐 압도적이죠. 카세미루가 35만 파운드. 35만 파운드가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3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억 2,900만 원. 그러니까 6억 3천만 원 정도를 일주일에 수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세미루가. 제가 알기로는 이 35만 파운드가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5손가락 안에 두는 주급이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카세미루가 실력적으로 맨유한테 보답을 못하고 있죠. 심지어 맨유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브루노가 27년까지 계약을 8월에 했어. 24년 8월 여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세미루보다 훨씬 더 늦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5만 파운드란 주급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카세미루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고 카세미루의 주급이 얼마나 닿기 힘든 위치까지 올라가 있냐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세미루가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카세미루가 만약에 맨유를 떠나게 된다고 하면 최고 주급자는 이제 브루노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맨유의 활약에 맞게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세미루 주급. 카세미루가 35만 파운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레전드입니다. 지금 알나스르에서 얘기 나오는 주급은 65만 파운드예요. 여기서 지금 카세미루가 6억 3천만 원 받는데 35만 파운드가 아니라 65만 파운드 더 주겠다는 거야. 지금 카세미루한테. 그러면 11억 6,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12억 정도 받는 거고요. 아무래도 영국보다는 세금 체계 같은 것도 사우디가 아마 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카세미루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주급으로 카세미루가 오케이 해서 떠난다고 하면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맨유 입장에서도 카세미루 옆구리에다가 간지럼 태워가지고 진짜 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어쨌든 간 내보낼수록 더 정리가 잘 되는 거고 깔끔해지는 거고 주급체계 개선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카세미루한테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세미루도 웃을 수 있고 맨유도 웃을 수 있고, 뭐 알나스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데려올 수 있어서 좋고, 약간 여러분들 우리 FM 하다 보면 이런 상황 많잖아요. 내가 FM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오래 못 쓸 것 같다. 근데 뭔가 사우디에서 손을 좀 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제 그 카세미루가 떠나는 김에 이제 맨유의 미드필더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세미루 좀 맨유에서 어땠나 보고 또 전반기 미드필더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카세미루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맨유로 온 게 22-23 시즌에 도착을 했죠. 첫 시즌에는 카세미루가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 그때 테나가 첫 시즌에 22-23 시즌 때 후방에서 빌드업 하는 거 보면은 루크쇼, 리삼마,
카세미루 얘네들이 되게 막 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카세미루가 하프백처럼 뭐 백스리에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줄 때가 있고 또 리산드로가 가끔 앞으로 전진할 때 있고 루크쇼가 인버티드 풀백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막 후방 빌드업 체계가 되게 다양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카세미루는 맨유에서 제일 처음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카세미루라는 플레이어 자체가 좀 체력적인 게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슬라이딩 태클 하는 거, 나가서 이제 커팅하는 거, 이런 굳은 일 해주는 게 어쨌든 튀어나가는 반응 속도나 타이밍이 탁 하고 빨라야 되는데 카세미루가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 태클을 한 다음에 선수하고 공이 둘 다 지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 발 좀 그만 뻗어라, 카세미루 태클 좀 그만해라,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카세미루는 제가 기억나는 경기는 뭐 팰리스 원정에서 4대0으로 졌던 경기 있어요. 맨유가 23, 24대 그때도 막 올리세 이런 선수들 만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카세미루는 보내줘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맨유의 미드필더 또 에릭센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센도 이 경기 수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실 텐데 22-23 시즌에 44경기, 그 다음에 28경기, 올 시즌도 17경기 뛰고 있지만 뭐 아모림 체제에서는 에릭센이 뛸 자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모림이 이제 3-4-3 쓰고 있는데 에릭센이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에 들어가기에는 활동량이 너무 딸리고 또 앞쪽에 공격형 미드필더에 들어가기에는 가끔 가다가 이제 윙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이드 쪽에서 에릭센이 돌파가 되는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맨유의 미드필더 4자리 중에 어디에도 에릭센을 넣기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 이제 에릭센이 자기가 많이 뛰지 못하더라도 킥 같은 걸로 조금 승부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킥도 좀 애매해지고 있다. 그래서 에릭센이 사실 아모림 체제에서는 조금 더 뛸 자리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릭센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에릭센은 이번 여름까지로 이제 계약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맨유가 굳이 추가 연장을 하거나 뭐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에릭센과는 FA로 이별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릭센은 맨유의 축구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미드필더는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사실 여기 기록 보시면요 그냥 2020년대 맨유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브루노가 이런저런 얘기 많잖아. 뭐 짜증을 많이 낸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있지만 뭐 실력만큼은 정말 확실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 축구에 대해서 그 진심, 축구를 대하는 태도, 내가 이겨야겠다는 승부욕, 뭐 경기 중에 책임감 이런 것들은 절대 저는 뭐 깎아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선수는 축구에 대해서 진심이다,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력만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세미루가 나가면 맨유에서 최고 주급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루노는 맨유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있고 또 실력도 충분히 맨유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뭐 최고 주급 대우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맨유의 핵심 자원이다. 특히나 이제 리버풀 경기 할 때는 여러분들 느꼈는데 브루노가 단순히 뭐 전진 패스, 슈팅, 뭐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되게 지능적인 선수구나. 앞으로 나가는 그런 패스의 동작들을 이용해서 또 상대 선수들을 속여내가지고 탈압박하고 뭐 요런 것까지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이번 시즌도 뭐 브루노 초반에 좀 얘기가 있었어. 브루노가 초반에 뭐 브루노 요번 시즌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브루노는 또 이제 중반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컨디션을 되찾으면서 아모림 와서도 여전히 핵심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드필더는 메이슨 마운트.
뭐 마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운트 출전 시간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이 두 번째 시즌입니다. 두 번째 시즌. 마운트가 23, 24 시즌에도 14경기, 뭐 리그에선 14경기 땄는데 이거 다 거의 선발 없어요. 아주 초반에만 선발로 나왔었던 것 같고 마운트가 계속해서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도 선발이 4번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부상으로 나가고 이런 거 따지면 거의 없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247분 뛰었어요. 8경기에서. 그러면 한 경기당 한 30분 정도밖에 못 뛰었다는 건데 또 지난 시즌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 시즌도 513분 뛰었어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운트가 본인도 속상하겠지. 본인도 속상한데 그런 개개인의 스토리를 다 신경 쓰면은 사실 누구도 욕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이제 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마운트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게 너무 큰 손해다. 마운트 비싼 금액에 데려왔고요. 또 주급도 한번 볼까요? 주급도 메이슨 마운트 팀에서 4등이에요. 25만 파운드. 25만 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4억 5천만 원도 야 엄청 많은 거야. 진짜 딴 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일단 뭐 경기에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경기에 뛰어서 못하는 선수들보다도 팀에 지금 더 도움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마운트는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F로 줘야 되지 않을까? 아예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순히 좀 전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마운트라는 선수가 아모림 볼에는 그렇게 안 맞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모림이 3-4-3 쓸 때 앞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서 충분히 전방 압박도 같이 하고 또 활동량도 해주고 뭐 풀백들이 전진할 때 자기가 하프 스페이스 같이 띄워주면서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브루노랑 같이 뭐 많이 띄워주면서 상대를 바짝 쪼일 때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운트라는 선수가 없는 거 이건 역시 또 맨유가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누엘 우가르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데려온 영입생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즈라위도 잘했고 우가르테도 잘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가르테가 뭔가 맨유에 없는 걸 더 갖다 준 건 저는 우가르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영입이라는 게 우리 팀에 없는 무언가를 갖다 줄 선수를 많이 찾잖아요. 일단은 맨유에 미친 개처럼 뛰는 선수가 원래는 카세미루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카세미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쇠화된 면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이제는 우가르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고 게다가 아모림이랑 같이 뛰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계속해서 템포에 녹아들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잘 녹아들면서 약간 못하는 날이 없는 그런 느낌? 시즌 초반에는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제 맨유에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못하는 날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 오히려 잘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선수의 메리트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경기가 리버풀과의 경기였던 것 같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딱 우가르테가 좋아하는 양상의 맨유 리버풀이라는 화제성까지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봤겠죠? 거기서 이제 우가르테가 나 이런 선수야. 나 이런 자원이야. 내가 그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리버풀의 중원이랑 붙어도 나 경쟁력 있는 선수야. 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파리에서와 왜 맨유에서 다른가?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파리는 우가르테가 잘 안 쓰였던 시점이 23, 24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음바페가 있었을 때라서 약간 음바페가 왼쪽 윙어로 나와도 4-2-4 뭐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수비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뭐 가끔가다 공격 가담도 하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우가르테가 되기엔 조금 어려웠던 거죠. 우가르테가 뭐 공격적인 능력은 엄청 탁월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엘리케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진 않고 맨유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롤을 부여받고 또 우가르테가 그게 잘 맞아서 완전히 뭐 진공 청소기처럼 싹 쓸어주고 짧은 패스로 브루노 같은 애한테 갖다 주면 브루노가 빵 뿌려주고
이런 느낌.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맨유에서는 조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테나우보다는 아모림이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가르테는 이번 시즌 전반기에서는 맨유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가르테 어쨌든 간 좋습니다. 뭐 우가르테도 역시나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꼬비 마이누. 네, 꼬비 마이누는 사실 여태까지 선수 인생이 짧긴 한데, 여태까지 커리어 하이는 저는 리버풀이랑 FA컵 했을 그쯤이 마이누의 최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FA컵, 그러니까 유로 가기 전 맨유의 후반기 그 정도? 그때 되게 마이누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번 시즌은 그 정도는 아니다. 마이누는 이번 시즌 전반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때 이제, 아니 05년생이 이렇게 축구를 한단 말이야? 05년생이 이 정도의 축구 실력을 보여준단 말이야? 해서 되게 임팩트가 크고 충격이 엄청 심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치가 이미 마이누는 저기 이제 하늘에 있는 거지. 게다가 그 뚫기 힘들다는 유로에서 주전을 먹었어요. 잉글랜드 그 화려한 미드필더진, 뭐 벨링엄, 콜파머, 데클란 라이스, 막 이런 선수들이 있는 잉글랜드의 유로 미드진에서 나중 갈수록 이제 주전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중간에 잠깐 부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단순히 최근 리버풀전 봤을 때는 마이누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마이누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맨유에서는 3-4-3 중에 4에서 가운데 두 자리, 거기가 제일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이누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능력은 탈압박 능력이에요. 마이누가 발기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발 되게 잘 쓰고, 그냥 기술 수준이 되게 이미 05년생이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상대가 여러 명 들어왔을 때도 견뎌내면서 우리 팀에게 수적 우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유스 선수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번뜩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마이누가. 그래서 뭐 재능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다, 높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6명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우리 티어를 한번 매겨보자. 상, 중상, 중, 중하, 하, 요렇게 5단계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세미루는 중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하를 받기에는 또 가끔 번뜩였던 경기들이 있어. 제가 기억났던 경기로는 뭐 빅토리아 풀젠전에 나왔을 때라든지, 가끔 또 이제 그래도 이 형님이 제일 정신 차리고 있네,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카세미루는 중하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에릭센은 중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거 티어리스트 할 때 티어를 매기는 시점에 잘하는 게 되게 우리 인간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에릭센은 지금 시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에릭센이 맨유에 큰 도움은 안 됐어. 하지만 그 반니 임감 때 그 투볼란치에서 아까 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로파에서 초반 3경기에서 비겼잖아요. 그때 에릭센이 골도 넣고 뭐 요랬던 게 있어가지고 아예 하를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에릭센은 한 중하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가르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가르테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상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가르테가 최근에는 정말 좋은 선수인 게 맞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되게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우가르테가 초반에는 조금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약간 그냥 평범했어. 좀 맨유가 얘를 그래도 꽤 비싼 돈으로 데려왔는데 얘가 좀 너무 무색무취인데? 요런 느낌이 드는 경기들도 있어서 저는 뭐 아예 상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가르테 중상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5개로 분류하자면 중상이고, 우가르테보단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상을 주지 않은 이유는 브루노가 퇴장을 2번 당했었나? 울버햄튼전에서 1번 당했고, 그 다음에 3번인가요? 3번 당했어. 근데 사실 번복이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없었긴 하니까
그것도 일단 포함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경기에 없었던 건 이제 3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최상위 점수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왔을 때는 실력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막 브루노가 골을 못 넣고 이런 경기들이 좀 있어서 원래 이제 브루노한테 기대하는 기대치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충족을 해주지 못해서 좀 애매하다가 이제 지금은 또 다시 시즌이 무르익으면서 브루노도 점점 이제 원래 그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까지는 못 주고 한 중상 정도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노는 중상 정도로 보고요. 마이누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누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맨유 미드필더 중에서 마이누는 또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마이누 같지 않다. 우리가 본 고점의 마이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있을 때가 있었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못했다? 이런 경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잘했다도 특별히 잘했다? 이런 경기 그렇게 생각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중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슨 마운트는 최하다. 이거는 뭐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지. 메이슨 마운트는 평가하기가 어려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상황 안쓰러울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우리는 팀적으로 보는 거잖아. 맨유에 있어서 마운트가 어떤 기여를 했냐라고 했을 때는 진짜 기여도가 빵이잖아. 빵. 오히려 손해잖아. 손해. 그래서 마운트는 이제 최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